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목소리가, 이거 너무 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윤두경 사모님의 정말 삶이 들어있는 진지한 또 귀한 말씀 듣고 나니까요, 감동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남성 분들도 많이 오셔서 아마도 현수막에 제 사진의 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많은 시간 애쓰면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가정 행복 세미나를 통해서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웃으면서 또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PPT 올려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따구로 영혼 없이 하지 말고요, 눈을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은평교회의 힘이 어쩜 이렇게 자리까지 꽉 차고 올림픽 운동장을 예약할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부부의 행복을 위한 긍정 스페셜 타임. 오늘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늘 맞이하는 주말이지만 스페셜한 그런 주말이 되기를 바라요. 특히 다시 한번 늘 흔하고 늘 만나지만 그 내 짝꿍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또 라디오 방송도 벌써 2년 반 넘게 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안 자르지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답을 찾았어요. 뭐 때문에? 라디오잖아요. 미모. 라디오 미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곳에서 부모교육 강의하고 있고요. 또 리더십 강의도 하고 있지만 교회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임직자 연수, 교사 연수 하면서 결국은 제가 교회 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강사 이름이 뭐다? 돈을 송금하는 강사, 송금자 강사입니다. 박수! 네. 저는 이름이 금자여갖고 너무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대학교 때 미팅을 갔더니 그 녀석이, 얼굴도 이름도 생각 안 나는 그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름이 정말 금자씨세요?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전교회 인천에서 왔는데요. 인천공항교회 권사님이 송금자? 돈을 송금하는 사람인데 엄청 좋은 이름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꿈이 명강사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명강사가 되면 뭐니 해도 머니를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머니를 많이 벌어서 세계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선교사님도 도와주는 게 제 꿈인데, 이름이 거시기해서 너무 싫었는데 제 이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너는 송금할 송금자야. 그 다음부터는요, 어디 가서 제 이름 석자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쪽팔림, 나의 자존심 상하는 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이든 우연에 누구에 의해서든 꺼내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봤더니 그것은 나의 쪽팔림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내가 살아온 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 한두 가지 있으시죠? 그것을 꺼내놓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냈지 라는 긍정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 이름이 뭐다? 송금자. 오케이. 송금하는 송금자는 이렇게 좋은 책도 냈습니다. 선물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얘가 우리 다 훈련했는데, 연습했는데, 자, 여러분 왜 결혼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왜 결혼하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진짜 너무 솔직하신 분이에요. 또, 왜 결혼하셨어요? 교회 다니기 전이라 술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누군가 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오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도 계시나요? 대부분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국은 뭐 한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알콩달콩 어찌 하다 보니 부모가 또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참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느 날 부부도 되고 부모도 되고 했는데요. 부부는 땡땡땡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고 싶은지 던져보세요. 부부는 땡땡땡이다. 다 답입니다. 이 침묵은 뭐죠? 부부는 땡땡땡이다 할 때 나는 부부는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전우다. 그렇죠. 전우다. 또 내 편.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내 편. 주로 이제 금술이 좋으신 분은 내 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는요, 참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부는 여기 울릉도에 저희 남편이 요새 울릉도에 가 있는데요. 울릉도에 가면 돌인데 너무 이뻐. 얘는요, 몽돌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돌이 파도에 바람에 막 쓸리면서 맨질맨질해져 갖고 만지면 우리는 조금 몽돌 큰 걸 보면 꼭 오이지 생각을 하죠. 눌러야 되는데 이 너무너무 이쁜 몽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도 처음에 이렇게 덩글덩글 맨질맨질했을까요? 아니에요. 파도와 바람과 역경을 견디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사그락거리면서 서로의 뾰족한 부분을 동글동글 뭉글뭉글하게 만들어서 아유 참 이쁘다 참 부드럽다 라고 할 텐데요.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뾰족뾰족 유아부 찬양 중에 뾰족뾰족 찬양이 있는데요. 뾰족뾰족하고 따끔따끔하지만 같이 힘든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몽글몽글한 몽돌같이 그런데 또 보면 서로 닮았어. 그런 몽돌이 부부다 저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박지원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셨는데요. 저는 부부는 도자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도자기 그날 생각나셨을 거예요. 도자기와 부부의 공통점은 뭐죠? 아름답다. 근데 또 잘 깨진다. 맞아요. 그릇이 깨지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어떤 도자기를 말씀해 주셨냐면요. 금으로 다시 깨진 도자기를 입히는 킨치키 도자기. 살면서 부부가 깨질 수 있어요. 상처 주고 서로 깨질 수 있지만 깨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지니까는 이 깨진 도자기를 어떻게 고치냐면요. 옷 있잖아요. 옷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금가루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또 다른 멋진 명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고 찢겨서 이 인간하고는 끝이야 라고 그럴 때가 하루에도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남편도 남편도 뒤에 왔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과 부부의 사랑과 많은 추억들을 그것이 금가루가 돼서 다시 그 깨어진 그릇을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부부가 아닐까. 그랬을 때 그 명품에 우리가 또 부부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또 더 멋진 부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부는 도자기다. 몽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부부로서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 때문에 언제 행복했었더라. 도대체 언제 행복했었던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부부도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을까요? 나는 지금도 설렌다. 나는 지금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바운스 남편을 보면 가슴이 쿵닥쿵닥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두 분 뒤에서는 손 들었는데 앞에서는 제정신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도 남편을 보면 가슴이 바운스 하세요? 결혼 몇 년 차? 10년 차. 12년. 진짜 많이 아픈 거다. 그치? 정말 너무 부러워요. 12년 차 됐는데도 가슴이 바운스 하면은 앞에서처럼 병원 가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평생을 살면서 가슴이 바운스 하면 오래 못 살아요. 살다 보면은 아 정말 지겨울 때 있고 뭐 행복이 언제 있어? 그건 언제 신혼 때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설레는 이 부부, 우리는 설레지 않아. 보면 짜증이 나. 신경질이 나는 부부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도 오래 쓰면 조율하는 것처럼 부부도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율, 자동차는 튜닝한다 그러잖아요. 이 튜닝하면 외장도 멋지게 바뀌지만 안에 기능도 바뀌거든요. 우리는 이제 오래 타면 중고차가 돼갖고 여기서 삐끗 저기서 삐끗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고치면서 조율해 가면서 쓰면은 훨씬 더 멋진 음악의 소리를 낼 수 있고요. 멋진 차로 성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튜닝, 여러분도 이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요. 튜닝의 시간, 이 시간이 조율의 시간이 돼서 나의 부부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도 다시 부족한 거 고치고 녹슬은 건 닦고 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부부인데요. 부부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바꿈으로 마음을 조율하는 부부.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바뀔 수 있어요. 새롭게 보일 수 있고요. 장점이 보일 수 있고 아내의 고마운, 남편의 고마운 점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꾼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 남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유연함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서관에 갔다가 유연함의 힘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명언이 써 있었어요. 유연한 사람만이 경험에서 배운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듣고 또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내가 그 유연함을 경험해보고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그러셨잖아요. 실천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고요. 강의를 듣다 보면 요새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것 중에서 저는 여러분이 제일 찔리는 거. 나는 이게 남편한테 안 돼. 난 이게 아내한테 안 돼. 교회에 오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배우자는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실천하는 하나부터 실천했을 때 노후가 훨씬 더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는 마음의 튜닝 시간. 그래서 오늘이 스페셜 타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튜닝해요 하고 옆에 분한테 말해주세요. 오늘 같이 튜닝해요. 네, 튜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Life is short. 인생 엄청 짧다라는 짧은 영상이에요. 보시겠습니다. 네, 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여성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땡! 인생 종치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기도 용서 못하기도 너무 짧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닉 워렌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 부부에게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우리의 삶 여기에다가 우리 부부에게 향하신 목적이라고 바꿔봤어요. 우리가 그냥 오빠가 좋아서 결혼하고 보니까 아기가 뽕샹뽕샹 생겨서 이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목적이 계시다라면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정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포인트 3개 준비했습니다. 이 3개를 제가 명강사는 어떤 사람이 명강사이다?
말하지 마. 알아요. 시간 안에 끝내는 거 6시까지니까 6시 5분 전까지는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의 다름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너무 나랑 다른 오빠의 매력에 빠져서 우리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다름 때문에 어때요? 짜증이 나, 못 살겠다 정말.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부부. 두 번째, 서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부부. 나이가 들면서 함께 변화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서로 젊고 싱싱하니 사랑하기가 더 좋았지만 나이가 들을수록 그것을 우리가 또 수용해주는 부부 중요하죠. 마지막 우리 박지원 목사님께서 올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작 1113 신앙 부흥 운동을 저는 시작 1113 부부 회복 운동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3번째는 실천을 좀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윤두경 사모님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기 어려워요. 내가 저런 게 있네 오늘 알고 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 우리 남편 칭찬하라는데 진짜 칭찬 안 돼.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것이 첫걸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부부 해서요. 먼저 저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분석 전문가거든요. 애니어그램 강의를 참 많이 하고 다녀요. 요새는 성격 검사하면 MBTI를 많이 하잖아요.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눈다? 9가지. 글씨가 뒤에서는 좀 작으실 것 같아요. 1번 어떤 사람?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섹시한 사람 같은데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네이밍만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 원래는 이제 척도 검사를 90문항을 해서 자기 성격을 아는 건데 우리는 오늘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요. 한번 그냥 찍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인지 찍어보셨나요?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올바름, 정의, 도덕, 규칙, 원칙, 약속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한테 인간 취급 안 받는 길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올바른 사람하고 약속하고 2번만 30분 늦으면 어떡할까요? 핸드폰 줘봐. 인간이 아니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의롭고 그래서 길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강아지를 갖고 봉다리를 안 들고 다니거나 그러면 굉장히 파이어 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좀 경직되어 있어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지적질을 잘해. 왜? 올바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게 잘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은 꼭 충고를 해줘. 그분의 긍정적 의도는 뭐냐면 너도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느끼기엔 좀 깐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누군가 갑자기 생각나죠. 그분이. 2번 베푸는 사람은 오지랖이 넓은 이타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잘 도와주고 친절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거를 못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느라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때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거절을 잘 못하고 교회 안에 많아요. 베푸시는 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서 해물 부침개를 막 부쳤어. 동그랗게 너무 맛있게 됐어. 해물 막 안 날아가고. 그래서 탁 뒤집어 갖고 그거를 예쁜 접시에 담아서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 먼저 갖다 줄까요? 앞집언니 먼저 갖다 줄까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니 미쳤어. 그래요. 그리고 다시 붙여. 그랬더니 이제 긴장이 풀려갖고 밀가루가 너덜너덜해졌네. 밀가루로 땜빵 한 다음에 그건 누구 갖다 줘요? 죄송해요. 남편 갖다 주면서 뭐라 그래요? 맛은 똑같아.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요. 이타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족을 좀 소홀히 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한테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 2번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3번 맞아요. 누가 생각났죠? 말하지 마 누구라고는. 그 사람 생각났는데 얼굴 찡그리고 말하세요. 맞아요. 3번 유능한 사람은요.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요. 일머리도 있고 인기도 많고 내가 결정한 거는 끝까지 밤을 새서라도 제일 먼저 그것을 해내는 그래서 이제 너무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긴 하지만 이 3번은 뭐 대학원이나 어디 공부하러 가서도요. 꼭 교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 왜? 내가 공부하러 왔거든. 교수님 옆에서 무슨 책 읽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서는 내가 제일 먼저
수료하고 나가서 또 교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데 이제 너무 이 목표에 중심하다 보니까는 과정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유능한 사람이 있고요. 4번 특별한 사람은요, 유형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아티스트적인 예술가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그분이 와도 알아요. 보통은 여러분이 저한테 송금자 강사님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반응을 보이죠. 아니 왜 나보고 특별하대지? 이건 뭐지? 그런데 4번한테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4번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특별하지. 다른 사람과 나의 특별함을 알아줄 때 별같이 빛나요. 그래서 예술가적인 타입이다. 그럼 5번 현명한 사람은요, 유형 중에서 가장 똑똑해요. 자기네들도 자기네가 똑똑한 거 알아. 아이들로 치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따구로 말하는 애들. 그래서 왠지 도서관에 가면 만날 것 같은 친구, 대덕 연구단지 가면 칸막이 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앉아서 퇴근할 때 와 오늘 의미 있었어 라고 갈 수 있는 정말 학구파적인 사람이 5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6번 충실한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많아. 그래서 이제 같이 놀러 가면 어떡할까요? 돌다리가 나왔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한번 흔들어보고 괜찮네 가. 근데 6번 충실한 사람 어떡할까요? 흔들어보고 만져보고 야 너 먼저 건너봐. 그리고 친구가 건너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그래서 대학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조교 6번 충실한 조교. 또 원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사 6번 충실한 교사. CEO가 제일 좋아하는 비서 6번 충실한. 굉장히 충실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는 게 힘들어. 왜? 6번의 취미생활은 적자 생존이에요. 적어. 오늘 할 일 적어. 그리고 뭐예요? 오늘 저녁에 했어. 나 너무 오늘 6번이 막 입 크게 열고 웃는 것 같아요. 이런 아주 꼼꼼하지만 본인은 좀 피곤할 수 있고요. 7번 즐거운 사람은요, 인생이 즐거워. 뭐 호기심 분도 많고 친구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애들로 치면 장난감도 많고 아주 7번의 남편을 만나면요, 여보 해 떴으니까 놀러 가자. 비 올 때 낚시하면 좋아. 엄청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7번은요. 행복, 재미, 돈.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면 나!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자기로 돌아가는 아주 즐거운 사람이고요. 8번 강인한 사람. 리더십이 굉장히 정말 있고요. 추진력, 결단력. 우리 할 수 있어. We can do it. I can do it. 하자. 그리고 앞으로 깃발 두고 나갈 수 있는 사람. 3월이면 빨간 넥타이 메고 회사는 우리에게 임금을 인상하라고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8번이에요. 굉장히 강인하지만 그 안에는 또 부드러움이 있어서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요. 예. 그러나 내 뒤통수를 쳤다. 쳐다나라 한 번에 쳐다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이고요. 이 강인한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사람이 9번 평온한 사람이에요. 왜 이길까요? 은근과 끈기와 계김으로 이겨요. 9번 부하 직원이에요. 8번 리더가 말했어요. 보고서 썼어? 언제까지 쓸 거야? 퇴근하기 전까지 써! 내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9번은 굉장히 온순하고 평화주의자인데요. 좀 느려요. 그래서 9번한테 자기를 그리라고 하면 저 푸른 초원에 누워있는 나, 침대에 누워있는 나, 소파에 누워있는 나.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슬로우로 한 자기를 좋아하지만 남들은 답답해서 빨리빨리 해 라는 말을 자주 해요. 9번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빨리빨리 해. 그보다 더 듣기 싫어하는 말은 저번에도 그러다가 늦었지 빨리빨리 해. 과거의 실수를 들추는 것. 이렇게 9가지 유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다 다르구나. 우리는 성격을 할 때요. 애니어그램은 이론적 기반이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이거든요. 사람의 성격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심리학을 기본으로 한다니까는 강점에 집중하라, 약점에 집중하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성격을 찾아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는 약점 설명을 강사가 별로 안 해요. 내 안에 이런 강점이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애니어그램을 하기 전에는 노래방에 가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막 이런 노래 부르셨다면 애니어그램을 하고 나서 나를 찾고 나서는 노래방에 혹시 가면 이런 노래 부르시게 될 거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에 대한 자존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나랑 다른 그 오빠의 그 점이 너무, 그 아가씨의 그 점이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점 때문에 미치컷만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올바른 사람을 오래 산 부부는 이렇게 해요. 깐깐한 사람. 베푸는 사람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 3번 유능한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 4번 특별한 사람은 개성이 너무 강해서 벅찬 사람. 5번 현명한 사람은 똑똑한 척하는 사람. 6번 충실한 사람은 걱정 근심이 태산인 사람. 7번 즐거운 사람은 정신대가리 없는 사람. 8번 강인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 9번 평온한 사람은 뜨뜻미직 속 터지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 이제 만나면 우리 남편은 뜨뜻미직 속 터져. 자기네 남편은 정신대가리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름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보였다라면 우리가 그 다름을 이제는 나쁨, 틀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름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다면요.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 이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눈다? 9가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네이밍도 다르지만 강점도 다르고 약점도 달라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이 주로 많이 쓰는 에너지를 중심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이 중심 에너지는 뭐냐면 머리를 많이 쓰는 머리형, 관계 중심형의 가슴형, 행동하는 배형. 그래서 우리가 번호는 몰라도요. 애니어그램을 하면은 남편의 또 우리 아이의 중심 에너지는 알 수 있어요. 자, 머리형은 아까 5번, 6번, 7번 현명한 사람, 충실한 사람, 즐거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형이에요. 머릿결하고 상관없어요. 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생각해. 생각하고 서치해. 그 다음에 계획해.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해요. 그런데 가슴형은 어떨까요? 무슨 일이 생겼어. 어떻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봐요. 배형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겼어. 일단 이렇게 해보자. 아닌가벼? 저렇게 해보자. 이것도 아닌가벼? 요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행동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에너지에 따라서 남편도 좀 달라요. 머리형 5번 현명한 남편 깐깐해요. 머리형 중에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지갑도 안 열려요. 그런데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 5번 남편한테 머리형한테 생활비를 좀 올려 타야 되겠어. 근데 나는 애니어그램 몰라. 그래서 그냥 낮에 장터에 가서 샬라리한 나이트 가운을 하나 샀어요. 이 오빠를 밤에 꼬셔봐야지. 그러고서는 애들이 일찍 자! 그러고 다 재웠어요. 그러고서는 5번 오빠한테 아이고 여보 생활비 좀 올려주세요. 안 된다고 그러세요. 아니. 8번 같아요, 8번. 예, 그랬더니 택도 없어요. 왜? 이런 거로는 안 넘어가요. 머리형 남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나이트 가운 살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기 때문에 낮에 통계청에 들어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출력해. 여보,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대비 몇 포인트 올랐대요. 당신이 생활비를 몇 포인트 올려주면 1번 식료품비, 2번 외식비, 3번 어머니도 힘드실 테니까 어머니도 몇 포인트 더 올려드리려고 해요. 생활비 올려주세요.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통계청이래잖아. 너무나 타당한. 그렇다면 머리형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지 자기가 마음이 열려요. 가슴형은 어떨까요? 가슴형 남편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보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러면 더 짜증이 나. 가슴형 남편, 배형 남편은 그냥 샬라리한 거 있고 꼬시는 게 더 빠르다라는 말씀을 다른 교회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9가지 성격도 다르지만 머리, 가슴, 배, 중심 에너지마다 우리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성격을 배우는 이유는요.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살아서 내 남편은 내가 잘 알아. 우리 아내는 내가 잘 알지.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성숙하면은 강점을 많이 쓰고요. 스트레스 상황이면 약점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 오빠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오빠의 상황이 바뀌어서 약점을 많이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인간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보듬어 줘야지 돼요. 여보 힘들구나. 여보 지쳤구나. 하고 보듬어 줄 때 그 약점의 늪에서 강점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라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는 거, 서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부부. 자, 보니까 내가 여기 온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이가 어린 거, 몇 살이세요? 너가 들었어? 그래, 너가 들었으면 엄마가 좀 어리겠다. 엄마가 몇 살이세요? 엄마? 아빠? 엄마 안 오고 너만 왔어? 엄마 손 들어보세요. 엄마 몇 살이세요? 좋겠다 이씨. 죄송해요. 제가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서 자, 서로의 변화를 지금은 젊을 때라서 남편의 변화 별로 못 느끼겠죠. 그런데 우리 결혼한 지 한 30년 됐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지 30년 이상이다. 서로의 변화를 느끼시나요? 우리 장로님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 서로의 변화를 느낀다. 느껴요. 언제 느끼는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언제 느끼시나요? 전에는 결혼 10년 때까지는 정말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이분도 한 10번쯤 하려고. 남편분이 이번에 장로님 되신 거죠? 크게 말하세요. 싸우면은 처음엔 제가 이기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항상 이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싸움을 이제 그때부터 포기. 그때부터 포기하고 우리 남편의 변화를 더 멋지게 수용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보니까 아내분이 목소리만 크고, 그죠? 왠지 나랑 비슷한 이 느낌은 뭐지? 저도 맨날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이 들어갈수록 또 다른 부부의 모습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나이 든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우리도 다 재미있어. 너네가 모르는 재미가 또 있어. 라고 제가 대답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서로의 변화를 어떤 변화를 수용해 줘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자. 여러분은 요새는요, 어떤 감정들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다양한 감정을 계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는 불편함, 당황스러운, 또 부끄러운, 용기 있는, 변덕스러운, 억울한, 또 기쁨이 넘치는, 또 어떤 변화가 있죠? 이게 되나봐요. 이제 사랑하는, 안 되는군요. 괴로운, 궁금한, 화남, 감동적인, 자신 있는. 그러나 부부가 오래 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은 편안함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세상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같은 거죠. 만나면 눕고 싶고, 이거 이상하다. 수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편안한, 친구보다도 더 편하고, 어떨 땐 동기간보다도 더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 동네에 큰언니, 작은언니 다 사는데, 동기간보다도 그 부모님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면서 느껴지는 그런 편안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서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부부로서 이 편안함과 함께 넘겨주세요. 자, 용서라는 키워드. 아까 사모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자, 노란 손수건의 키워드는요, 용서예요. 눌러주세요. 이 노란 손수건은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갔어요. 큰 죄를 졌으니까 수감 기간이 길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이제 출소하는 날이 왔어요.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6월 며칠 날 출소를 하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집 앞에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걸어주시오. 만약에 나를 용서 못해서 소원이 안 걸렸다면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집에 가지 않겠소. 라고 편지를 썼어요. 드디어 출소했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가슴이 바운스 아내가 나를 용서했을까? 노란 손수건이 있다이 없다이 있다이 없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내렸어요. 이 남편이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걸어달라고 했는데 내려보니까 그 나무 가득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어요. 여기서 퀴즈. 객관식이에요. 아내는 왜 노란 손수건을 이렇게 많이 걸어놨을까요? 1번 노란 손수건이 많아서, 2번 나무 타기가 취미라서, 3번 밤에 잠이 안 와서, 4번 내가 당신을 이만큼 많이 용서해준다. 정답은 뭘까요? 4번이에요. 우리가
많이 용서, 사실 이 리본 노란 손수건이 하나만 걸려 있어도요, 이분은 정말 뛰어가서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분은요, 그 다음에 그가 가정에 가서 어떤 아버지, 어떤 남편으로 살아갔을지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용서가, 가족끼리 용서가 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절 때 집에 전화하잖아요. 엄마, 그래서 언니는 언제 온대? 둘째 날? 알았어, 나는 셋째 날 갈게. 그러고 가서 정간장이랑 용돈 막 많이 싸갖고 가서 엄마 드려요.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이 둘 이상이신 분 알 거예요. 자식 키울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아픈 거 다음으로는 싸울 때야. 저희는 옛날에 전전에 다니던 교회에서요, 부부 모임이 있어서 지금도 1년에 2번씩 현충일하고 성탄절 주간에는 만나요. 그럼 막 막가기하고 놀아요. 개월가에서. 너무 좋은 모임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전자상가에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중소기업급으로 기업을 많이 키우신 분인데, 교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감리교는 남자 권사님도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부부끼리 되게 친했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엄청 호랑이에요. 너무 무서우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의 아내도 정말 집이 부유한데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어머니하고 시집살이 하느라고. 그러다 이제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시켜드리고 있었는데, 다른 모임에서 이제 부부 동반 모임으로 유럽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괜찮으시다, 건강하시니까 다녀오시라, 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시니까 너네 갔다 와라. 그래서 갔는데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위독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유럽이니까 빨리 준비하고 와도 하루 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권사님이 내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다고, 제가 정말 교회에서 소문난 효자였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내랑. 내가 이렇게 효자라고 하지만 나는 불효자다.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형제지간하고 의를 끊고 살았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엄청 잘해드린 거예요. 그럼 이 어머니의 소원이 뭘까요? 평생 소원이. 내가 죽기 전에 이 녀석들을 화해시키고 죽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며칠 날까지 죽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엄마가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하필이면 평생 처음 여행 간 아내, 그분은 이제 출장 때문에 많이 갔지만 이때 돌아가셨을까 생각을 했대요.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화해시키고 제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해서 한국에 딱 오니까 요양원에서 장자가 지금 외국 가 있으니까 형제들한테 다 연락을 했더래요. 오니까 동생들이 몇 년 만에 다 모여있더래. 어머니는 숨이 꼴딱꼴딱하고 어떻게 했겠어. 서로 부양고 안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됐다 하면서 막 눈물로 서로 막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엄마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편안하게 천국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참 9가지로 서로 다르게 보기에 참 좋았다. 그래서 또 짝꿍들도 만나서 참 좋다. 그런데 짝꿍들이 날마다 싸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며 살 때 하나님도 행복이 같이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저는 친구를, 이웃을 용서 못하면 할 수 없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가족을 용서 못하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요. 아이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엄마 아빠가 뽕샹뽕샹 재밌게 행복하게 살 때 그냥 행복해요. 이유도 몰라. 그냥 엄마가 아빠가 같이 웃으니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서에서 나는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카톡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카톡으로 미안해 한마디만이라도 하실 때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부부가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부부가 여기 오셨어요. 지난주에 등록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아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동열입니다. 나 이동열이야. 일어나 주세요. 아내분하고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세요. 이동열. 남편을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기도했어요.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박수. 아우 예 감사합니다. 네 아우 잘 오셨어요. 화이팅 잘 오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부부 또 부부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부부다. 예. 부부 많이 안 오셨네요. 여기도 아유 부부 몇 년 차세요? 몇 년 되셨어요? 결혼하신 지? 45년. 이거 어머니세요? 아니 45년? 너무 많이 사셨네. 뭐야? 졌다고야. 진짜 4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신 우리 부부 오신 분들 모두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부부끼리는 부부가 아닌 사람은 조금 그냥 눈을 감고 우리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생각하면서 부부끼리는 얼굴을 좀 마주 보세요. 부부끼리는 얼굴을 좀 마주 보세요. 여기 어려워 이거. 부부끼리 부부 얼굴 마주 보세요. 네, 들이대지는 마세요. 예, 마주 보시고요. 10초 동안 10초 동안 한번 눈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맨날 만나지만 그냥 아웃라인만 봐요. 얼굴만 대강 봐요. 눈 마주치면 어때요? 왜 쳐다봐? 그러거든요. 예, 왜 쳐다봐? 부부 다 손 들으세요. 제가 다 봅니다. 자, 지금부터 나머지 혼자 오신 분들은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부부끼리는 마주 보세요. 10초 제가 세겠습니다. 저 길어요. 이 커플, 우리 몇 년 되셨나요? 결혼하신 지? 47년. 예. 47년 동안 계속 사셨어요? 예. 두 분이 눈빛이 한 4년 된 부부처럼 너무 애틋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10초 동안 근래에 아내의 눈빛을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눈을 맞춰주고 같이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숙제로 내드릴게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부부끼리. 손 잡고 1분 동안 남편 얼굴 쳐다보기. 미식거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아기가 생긴 거예요. 예, 그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검진 결과 보는 날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가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예요? 뭐가 잘못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예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고약도 져가지고 막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는 찾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무슨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단 말이는데 오늘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뵈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미루기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91살에 돌아가시면 남들은 호상이다, 오래 사셨다 하지만 금방 아버지가 곁에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선배님들이 또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날들이 산소처럼, 가족은 맨날 만나서 소중한 걸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땐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있을 때 잘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이 있을 때 잘하는 가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할래, 사랑하면 좋은데 사랑해봐,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걸 주신 거는요,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한 지상 명령의 그 사랑 안에서 너네가 행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서로 사랑해요 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서로. 네. 예, 사랑해요. 예, 여러분이 사랑보다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은 뭐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의 변화를 수용하는 부부로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냐라고 했을 때 눌러봐 주세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그가 땅의 기반을 마련하기 훨씬 이전에 그는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대상으로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말을 정말 자주 해야 돼요. 자, 따라하십시오. 칭찬도 습관이다. 예, 사랑한다는 말도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지금 꺼내보세요. 내 핸드폰에 내 아내는 뭐라고 입력이 되어 있나요? 남편은 뭐라고 입력이 되어 있나요? 나는 이것이 가장 내 사랑의 지존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시는 분 손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저장했어요. 복덩어리. 나갈 때 간식 하나 더 갖고 가세요. 복덩어리. 너무 좋다. 또
존귀한, wen제님하고 성경 같은 존귀한 남편, 얘 간식 달라 그러세요. 참, 여러분, 간식 드세요. 간식 드시면서 들으세요. 트름만 안 하시면 돼요. 트름을 하면 강사도 먹고 싶으니까. 존귀한 당신, 또 나는 이렇게 입력했지롱? 사랑하는 영어. 네, 정말 평범하지만 사랑이 뚝뚝. 예. 자, 박승철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박승철 집사님. 어떻게 되어 있죠? 내 남편이에요. 내 사랑 그대 한 사람. 네, 이런 여자. 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딸린. 이게 호칭도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그 부부 모임 있는 그 모임에서 저는 여자 개그맨, 남자 개그맨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이 별로 안 친했을 때 그분 집에 전화 걸었어요. 아내 집사님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남편 권사님 받으셨어요. 권사님 저기 집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핸드폰에 들리는데 자기야, 허니, 딸이, 베이비 전화 왔어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더 있는데 뭐야, 느끼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저도 딸링 하고 썼어요. 이게 호칭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화가 났을 때도 딸링이지,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핸드폰 안에 우리 남편의 아내의 호칭을 뭐로 바꿔볼까? 깨소금 냄새 팔팔 풀기는 거로 여러분이 한번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심각해져요. 우리가 서로의 변화를 수용해야지 되는데, 먼저는 신체적 변화. 우리가 여성분들 손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어. 난 가위 들고 다녔잖아. 쫓아온 오빠들이 너무 많아갖고 자르면서 아주 기분 나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참 그 예뻤던 모습도, 늠름했던 모습도, 당당했던 모습도 우리가 신체적인 노화가 오고 갱년기가 오면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긍정의 눈으로 보면 주름살도 이뻐요. 주름살을 없애려고 보톡스 맞아서 얼굴 땡기는 이상한 얼굴보다 우리가 주름도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서 서로의 변화에 대해서 서로를 옛날엔 틀렸네,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래? 왜 이렇게 축축 늘어졌어? 진짜 자기는 더 늘어지고 알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변화를 보면서 여보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도 좋네. 내가 피곤해서 돌아다니기 싫어하니까 자기도 피곤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수용해 주는 거, 신체적 변화도 필요하고요. 이제는 사랑의 표현이 쑥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어때서 평균 수명이 110살까지는 살 거래요. 아까 제일 내가 젊은 것 같다 하시는 39이라고 그러셨죠? 축복해 드릴게요. 지금 남편하고 71년 쭉 살아야 돼. 우리 왠지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죠? 앞으로는 인생은 짧지만 죽어지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표현 안 하면요, 나이 들어서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색해, 너무 간지러워 하시는 분은 호칭부터 바꾸시고요. 사랑해, 고마워, 딸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몇 주 전에 강의하고 와서 되게 피곤해서 텔레비전을 잠깐 켰는데 남성이요, 늙은 남성이요라는 다큐 프로가 있었어요. 앞엔 잘 모르겠는데 뒤에는 늙은, 여러분들이요 아내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고 가족들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셔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표현해야지 돼요. 아내하고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 고맙다, 주면은 이런 걸 왜 갖고 왔어, 먹지도 않는데 돈으로 주지, 그러지 말고 다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사줘요. 저는 며칠 전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제가 마이진한테 반해갖고 마이진 너무 멋있어 그랬더니 걔가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콘서트 티켓을 아빠 거랑 VIP로 2개, 아빠는 얼떨결에 나는 아닌데 하는데 여보 좋아하는 척하고 가야지 또 사줘. 저는 좋아는 했지만 가서 응원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가서 막 이렇게 어쨌든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뭐가 생겨도 생긴다. 그래서 자, 부부끼리는 해보세요. 여보 오늘 와줘서 고마워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작.
예, 옆집 남자 쳐다보듯이 보지 말고 내 남편 쳐다봐. 예, 예, 좋습니다. 여보, 와줘서 고마워. 이거 하나예요. 뭐, 사랑한다까지 안 가도 돼요. 집에서 연습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우, 이렇게 쑥스러워서 남편한테는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역할적 번아웃이 됐어요. 자식들도 아직 간수해야 되는데 양가 부모님도 간수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또 퇴직 시즌이 오고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지쳐서 번아웃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것이 다 우리의 변화죠. 또 정신적인 외로움도 겪어요. 아내와는 말이 안 통할 것 같고 남편은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혼자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드려야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푸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사회적 자신감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 불안감, 수명이 길어지니 쓰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점점점 동동거리는 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변화를 수용하면서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상황은 똑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년기가 오면은 다 변해요. 그래서 이 변함이 너무 싫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청년기로 살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지 우리한테 노년기를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소중함을 알으라고. 우리가 나이 드니까 진짜 시간이 너무 벌써 6월 오늘 첫날이잖아요. 나 이러다가 금방 40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사랑의 소중함을 알으라고 하나님, 특히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으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갱년기도 주시고 노년기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사춘기 부모학교를 하면서 사춘기 부모님들한테 하나님은 왜 우리 아이한테 사춘기를 주신 거예요? 그냥 청년기로 가면 좋을 텐데 그때 답은 겸손하라고.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요 내 자식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남의 자식 흉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에 자녀를 둔 건 우리가 더 겸손하길 바라셔서 또 우리한테 갱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주신 이유는 시간과 시간을 아껴 쓰고 사랑을 풍부하게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닐까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2 때 교회에서 연애질을 했어요. 중3 오빠하고. 아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빠랑 12년 전도사님한테 엄청 핍박 받았어요. 여기가 연애당이냐, 너네 때문에 물 흐린다, 이사 안 가냐 막 그랬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12년 사귀어서 결혼했어요. 남자랑 여자랑 10년 이상 사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하나는 언니야가 이뻐야 돼. 아주 기분 나빠. 두 번째는 오빠야가 언니를 엄청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학생 까까머리부터 군대 보내고 그 정말 엄청 많은 그 시간을 남편하고 같이 지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이 글을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여러분 눈을 좀 감으시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는 당신에게. 젊은 시절 열렬히 사랑을 나누었던 그 수많은 날들, 풍성하고 아름답던 머릿결, 눈부시게 탱탱했던 피부, 무엇보다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당신의 매력적인 모습들, 가장 젊은 시절의 나와 당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어느덧 나이 들어가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무거워진 인생의 짐들로 버거워 지쳐 있을 때 가까이에서 나의 숨소리조차 알아차리는 당신, 그런 당신과 함께 나이 들어가니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 어떨 때는요 우리가 남편의 숨소리 좋고도 알잖아요. 화났구나, 행복하구나. 그런 것처럼요 정말 좋은 인생의 파트너는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아내고 남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남편한테, 제가 이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는 지구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이 나이에 2주 만에 남편이 오는 건요 우주를 구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요 이런
정말 고마움을 또 표현하고 제가 이렇게 읽어줬더니 좋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토요일인데 또 교회 갔어? 왜 맨날 다 교회만 가?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아직 교회에 복음이 안 들어가신 분들. 그럴 때는 무조건요. 남들은 둘이 왔는데 혼자 가게 해놓고 말이 많어. 이러면 안 되고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잘 갔다 왔어. 되게 좋았어. 라고 해보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신 고마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상대방의 강점이 보여요. 우리는 약점이 많이 보인다. 강점이 많이 보인다. 약점. 그 약점 중에서 또 막 방구 끼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꼭 웃긴다고 막 얼굴에다 끼고 막. 그러셨구나. 알겠다고. 예. 그럴 때 독가스 나오면 진짜. 예. 그런데 이 강점은 뭐냐면 스트렝스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지만 이 강점이 뭐냐면은 내 아이의 10년 후를 결정하는 강점 혁명이라는 책에서 보면 제니퍼 폭스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강점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 하면 재미있어서 오래 할 수 있는 거. 요리가 강점이신 분도 있고요. 화토가 강점이신 분도 있어요. 자, 내가 제일 잘하고 재미있고 오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부부가 나이가 들어도 같이 성장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강점을 찾아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희 나이 또래의 어떤 어머님이 정리정돈이 강점이에요. 뭐 어디만 가면 정리정돈해요. 그런데 옷이 이게 접으면은 미끄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뭘 발명했냐면 그냥 비닐 파일에다가 리본 테이프 하나 붙이고 찍찍이 하나 딱 달았어요. 그리고 거기다 티셔츠를 딱 넣어서 반 접어갖고 리본 테이프로 딱 감춰갖고 찍찍이로 딱 붙여놓으니까 우리는 옷은 접어서 눕혀놓는다는 패러다임이잖아요. 그것을 책꽂이처럼 다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리본 테이프 색깔별로 가족도 구분할 수 있고 계절도 구분할 수 있고 그분이 인터넷에서 홈쇼핑에서 140억 매출 올렸어요. 그거 한 장이 640원인가 그랬었어요. 홈쇼핑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정리정돈이라는 이 작은 강점으로 CEO도 될 수 있는 세대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퇴직했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더 많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1시간 10분 정도 들었어요. 딱 들으니까 송금자 강사의 강점은 뭐다? 미모 빼고 말해보세요. 송금자 강사의 강점. 에너지. 맞아요. 에너자이저. 또. 재밌다. 또. 발음이 양 MBC 춘천 MBC 라디오 사장님이 내가 아주 목소리가 청초하다.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거예요. 사장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대요. 청초하대요. 그래서 내가 뭘 했겠어요? 아나운서가 엄청 이쁜데 사장님이 실물 보시면 기절하시겠네. 이게 자신감으로 살아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이 강점 되게 중요한데요. 송금자 강사의 강점은 수다라는 강점을 가졌어요. 수다를 잘 떨 수 있고 재밌게 떨 수 있고 밤새 떨 수 있어요. 놀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엄청 재밌어요. 바자회 때 저를 보셨나요? 그날 점심 안 먹고 7시간 떠들었어요. 예, 강점은요. 아주 뭐 영어를 잘하고 발레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해도 그런 것도 강점이지만 작은 강점. 내가 그걸 하면 재밌어서 잘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강점은 뭐였다? 수다와 유머라는 강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다와 유머라는 강점이 제가 명강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너무 돼요. 학교 다닐 때는 어땠을까요? 열나 혼났어요. 키가 커서 주로 뒤에 앉았거든요. 떠들다가 맨날 혼났어요. 송금자! 조용히. 그러다 또 수업 분위기가 막 차분하게 다운되면 뒤에서 막 웃기는 말 해갖고 야! 실업지! 지적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수다와 유머라는 강점은 제가 명강사가 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강점을 찾는 거. 내 아내를 좋게 보면은, 내 남편을 좋게 보면은 남편의 강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은평구에 온 지 3년 조금 몇 개월 됐는데요. 그 전에는 영종도에서 18년 살다가 왔어요. 거기 인천공항교에서 제가 18년 동안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욕쟁이 교사였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교사를 하다가 제가 정말 강점은 가르치는 게 강점이고 말하는 게 강점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가대. 근데 우리 그 교회에서는요 1000여 명 되는데
모든 교인이 알아요. 송금자가 음치라는 걸. 근데 저는 너무 성가대 가고 싶었는데 9시 예배 성가대가 생기면서 오디션을 안 본대. 무식이 용감이라고 제일 먼저 누가 이름을 올렸을까요? 송금자. 올렸어요. 그러면 음치인, 저는 모든 노래를 미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음치인 송금자는 어느 파트에 들어갔을까요? 엘통 무시하면 안 돼. 엘통 엄청 중요해. 땡! 매주 안 돼요. 엄청 중요해. 땡! 말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지휘자한테 선포했어요. 지휘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라고요? 립싱크 파트입니다. 제가 파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립싱크를 하려면 음치는 상관없어. 소리 안 내니까. 박치는 안 돼. 박자에 맞춰서 입을 쫙쫙 벌려야지 되거든요. 난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기대하던 이런 조명을 받으면, 조명 한 번 더 세게 때려줘 보세요. 더 센 조명 있어. 세게! 조명을 받으면서 성가대의 옷을 입고 그냥 찬양을 막 하면은 할머니들이 막 쓰러졌어요. 제가 표정이 리액션이 좋아서. 그러다가 막 감동이 물밀같이 오라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 할머니들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송금자 집사, 그땐 집사였어요. 너 때문에 은혜 받았어. 너 때문에 은혜 받았어. 막 그랬어요. 나 때문에 뚜껑 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내 앞에 옆에 지휘자. 왜냐면 제가 립싱크를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지휘자가 맨날 불안한 거야. 제발 송금자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으면 안 돼. 근데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앉은 자리는 항상 앞에 사람 없는 데 앉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2대 음치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권사가 내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기분이구나.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갖고 그 친구랑 나랑 같은 여성교회에서요, 우리는 한 번도 찬양대에 상을 안 타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되고 싶은 거와 내가 하고 싶은 거와 강점이 동일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르다면 저는 강점을 개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지하에 가서 중등부 애들 그냥 간식 사주고 욕하고 막 그러면서 교사를 했답니다. 여러분도요, 이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나를 긍정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거 하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뭐지?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강점. 이 강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아내, 내 남편의 강점을 찾아주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강점을 활용한 일을 봉사할 때 훨씬 더 쉬워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서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한답니다. 저는 교사를 지금 총틀어서 20년을 넘게 했는데요. 교사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아까 자기소개에서 제가 조금 긴장해갖고 여러 명함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함은요, 은평교회 유아부 수박반 선생님이에요. 오늘 일찍 왔잖아요. 작년에 졸업시킨 김이래라는 친구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못 만나는 거예요. 딴 친구들은 만나는데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래 엄마, 이래야, 이래 갔나? 이래 어딨어? 아까 왔었어요. 얘 아기가 어려서 갔나 봐요.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껴안고 너무 기뻐요. 자기의 강점을 활용할 때 우리는 주일날 봉사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다? 그럼 나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 잘하는 거로 여러분이 강점을 활용해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1113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내용 한번 볼까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 읽기. 이건 다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도에 참석하기.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면요,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요. 목사님은 일도 바쁘신데 그런 걸 만드시고. 그러나 저는 이제 카톡에 기본 사진에 이거를 그 다음 주부터 올려놨거든요. 내가 못할 때도 있고 할 때가 더 많지만 못할 때 있을 때는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이번 주는 못했네. 몸이 아파서, 바빠서, 게을러서. 그런데 저는 이거를 부부를 적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일 1장 성경 읽기는 어떻게? 시작! 1일 1회 허그하기. 부부들 다 일어서세요. 부부들 일어서. 강사 마음이에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예, 예. 예, 부부 많이 오셨어요. 예, 부부. 이렇게 부부구나. 아유, 왜 그랬어. 예. 자, 우리가 이제 솔로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허그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래, 진짜 교회 오시니까 너무 좋죠. 이런 줄 모르고 등록했어요. 예. 자, 마주보세요. 마주보세요. 자, 우리 이분들이 허그하면 우리는 크게, 열렬하게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안아주세요. 다시. 안 돼. 좋지. 저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안아주세요. 일어서서. 안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안아주라고 했는데 한 부부가 안 하셨어요. 누가 안 하셨을까요? 한 부부가 안 하셨어요. 여보. 여보 집에 갔대요. 화장실 간 게 분명해요. 요새 좀 자주 가더라고. 네. 남편을 허그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루 한번 허그 막상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자,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하루에 한 번. 허그. 네. 억지로라도 하면은 따라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면 습관된다. 네. 그리고 허그는 옛날에 허그 운동도 있었잖아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안아줘요 해도 안아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남편이 허그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자 쓴 엄마 표정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다시 재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 오늘 꼭 가서 남편 허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이상 기도에 참석하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시작. 강사님, 말이라고 일주일에 3번으로 어떻게 대화를 해요? 왜요? 밥 먹으면서도 하고요. 밥 먹으면서 대화 안 하는 가족 굉장히 많아요. 교회 올 때 차 안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커피 마시면서 여보 요새 어땠어? 이런 얘기를 대화도 정말 습관이에요.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번 안 하면 할 얘기가 1도 없어. 그리고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기 시작하면은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다 보겠습니다. 1일 1회 허그하기. 일주일에 3번씩 대화하기. 안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사단이 일어나요. 예, 잘 미리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나라는 이미요 이혼율에서 신혼 이혼율보다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황혼 이혼율이 훨씬 높아요. 통계청 2021년 기준으로 40%를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하면은 2쌍에 1쌍은 황혼 이혼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돼요. 자, 그 다음 장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황폐해진 것은 7년 전부터였다. 네, 포스트잇 부부예요. 대화 안 해.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4시 이후에 귀가하면. 뭐라고 썼을까요? 각종 찌개는 3개나 4개 만들어요. 두부는 비싸니까. 국산 두부 2개 2,700원. 7년 동안 두 사람은 줄곧 메모지로만 의사소통. 7년 동안 실화예요. 한 집을 사는 부부에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아침 밥상에는 깻잎을 꼭 넣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수성찬인데 뭐가 없다? 못 읽었어. 오. 예, 깻잎 사건이에요.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환멸만 남긴 채 끝났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나가는데 메모해요. 마음 없이 원수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은 의외로 많다. 네, 정말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황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남자들은 이 남편들이 생각하는 이혼 사유는 경제적 무능이 제일 많았대요. 그런데 아내들이 생각하는 이혼 사유는요, 여태까지 내가 참고 사는 게 어딘데, 이런 거에 대한 때문에 서로 어떤 마음이 든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지막에 우리가 부부 부흥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 소통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혼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기만 무기가 아니라 말도 무기가 된다, 안 된다? 돼요. 우리 누군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삥 뜯겼거나 아니면 폭력을 당해서 사이가 멀어진 것보다는 대부분 뭐 때문에? 한마디 말 때문에. 근데 이웃이나 친구는 멀어지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면 그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부부 행동하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똑같이 애니어그램 나왔어요. 성격 다 달라요. 달라서 미칠 것만 같은 그런 거로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자, 1번 올바른 사람. 왜 이렇게 깐깐한 거야? 옛날에는 규칙과 원칙이 정확한 오빠가 좋았다 라고 생각했어요. 도덕성이 있는 오빠가 좋았어. 그런데 그 깐깐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2번 친절하고 남한테 잘 베푸는 아내가 좋았어요. 베푸는 사람. 그런데 오지랖 넓어서 남만 챙기는 아내 왜 이래? 3번 유능해서 자기 일을 잘 해내가는 남편이 좋았어요. 일에 묻혀갖고 가족은 보지도 않고 자기 승진에만 신경 쓰네. 꼴도 보기 싫어. 4번 특별한 아내. 정말 판타스틱하고 옷도 잘 입고 드레시하고 막 너무나 낭만적인 아내가 너무 좋았는데 그 낭만이 언제까지야? 짜증이 난다. 나이가 들면 좀 덜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5번 현명한 사람. 정말 저 인간의 깐깐함은 어디까지야? 자기만 알고 자기 혼자 운동하고 자기 혼자 독서하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은 너무 외로워. 딱 싫어. 6번 충실한 사람.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네. 해 뜨면 해 떠서 걱정, 비 오면 비 와서 걱정. 그 걱정은 언제 끝나는 거야? 정말 나까지도 걱정이 전염될 것 같아. 딱 싫어. 7번 즐거운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은 왜 헤아리지 않지? 자기만 즐거우면 다야? 뭐 저따구 사람이 다 있어. 저 오빠 너무 싫어. 8번 강인한 사람. 저 독선적인 거. 자기가 리더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무섭고 짜증나. 9번 속 터져서 못 살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행동하지 않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부정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르게 사느라고 힘들었겠다. 애썼겠다. 베푸느라고 힘들었겠다. 자기 유능해지려고 애쓰느라고 힘들었겠다. 자기의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내가 이해해주지 못해서 힘들었겠다. 아는 게 많아서 힘들었겠다. 미리미리 준비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겠다. 인생이 즐겁기만 하니 즐겁지 않은 거를 헤아리지 못하니 그것도 힘들었겠다. 자기 뜻대로 돼야지 좋은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못하니 힘들었겠다. 자기는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내가 급해서 맨날 재촉하니 힘들었겠다. 우리가요, 상대방의 약점을 약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외로웠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를 훨씬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을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허그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물 좀 마실래요? 너 한 모금 마시면 내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몰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뭐라도 먹어야지. 그냥 먹고.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물다가 가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요. 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아달라고 그래도요, 밥은 먹었어? 물 좀 갖고 올게 하면서 안아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헤아리지 않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힘든 거, 나 요번에 너무 바빠요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 나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숨만 돌리고 했던 일을 잠깐 멈추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를 보면은 우리 아이가 왜 아프고 힘든지, 우리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왜 힘든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우리가 조금 기다려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안아주시듯이 우리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너희가 결혼하는 날 내가 그렇게 기뻤는데,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드니? 좀 안아줘. 네 아내가 외롭대, 네 남편이 지금 회사에서 죽을 지경이래, 힘들대. 여러분, 제가 늦게 공부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 보니까요, 돈 버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남편들은 평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봉 조금만 더 올려 하면서 채근하죠. 아이 키우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아이를 언제까지 키워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키우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아내가 묵묵히 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말 못한 것도 많아요. 문제 커지니까. 그 속앓이를 다 하면서 아이를 키워내는 아내 역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속이 다 골맞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눈물이 막 나와요. 여러분, 안아주세요. 만병의 근원이
정말 이 허그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까처럼 화장실 갔다 얼떨결에 들어온 남편도 안아주니까 남자들 속 없어요. 막 웃어요. 왜 안기는지도 모르고 웃어요. 그게 부부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카트맨이라고요. 이 워싱턴대 심리학계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행복연구소를 만들어서 CCTV로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어떤 부부들이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잘 사나 했더니 표현하는 부부라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했어요? 긍정적 정서, 나 오늘 기분 좋아. 예, 관심. 오, 당신 파마했네. 또 애정, 우정, 친밀감, 이해, 존중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만큼 살았으면 말 안 해도 알아야지가 아니라 말을 하는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집에 가면은 조금 수다쟁이가 돼보세요. 나는 평소에 말이 없어서 저 좀 말 없어 보이죠? 말 엄청 많아요. 예, 좀 수다쟁이가 돼보면요 영악이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말을 배우니까. 그러나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끔은 자주 수다쟁이가 돼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눈물의 영이 끝나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잊혀질 수 없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안 맞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혼하고 나선가 이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을 회상하면서 아내가 CEO예요. 지쳐갖고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김수연 씨가 당신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은 뭐가 힘들어? 라고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헤어지는 게 어떤 큰 사건 때문에 헤어지질 않더라고요. 작은 사건들, 작은 섭섭함이 쌓여서 큰 불행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오늘 당신 하루 어땠어? 자기가 세미나 가서 애만 봤잖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도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좋은 강의 들어서 긍정 에너지 좀 받았어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요즘 뭐가 힘든지 하나 물어보세요. 당신이 밥을 안 먹고 들어와서 밥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당신 밥이 맛있어. 그러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상대한테 내가 이런 진정 어린 말을 해줬을 때 그냥 눈 놓듯이 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바뀌는 기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밑에까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한마디 좋은 말을 하면은요. 그 좋은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시 와요. 내가 무섭고 사나운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꽂혀요. 그리고 내가 피를 철철 흘려요. 이 인간하고는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말아야지. 라게 되거든요. 누가 먼저? 그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아이한테도 아이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엄마가 아빠가 먼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같은 말도 온도와 무게가 다르다 같다. 뭐에 의해서? 표현에 의해서. 같은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똑같이 나를 충고해 주는 말인데 그냥 아주 고슴도치처럼 품어가면서 나를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분이 생각나지 말하지 마세요. 예.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말도 따라하십시오. 말도 기술이다. 그러면 그 기술을 자꾸 쓰면 쓸수록 늘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쁜 말, 긍정의 말 자꾸 쓰다 보면요. 긍정의 말이 되고요. 희한하게 긍정의 말을 하다 보면 표정도 긍정의 표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술, 중립언어 기술, 경청 기술, 인정 축하 기술 이 세 가지를 아주 초고속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립 언어 기술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술이니까 자꾸 쓰면 쓸수록 는다 안 는다? 는다. 중립 언어 기술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럴 일은 없지만 남편이 술 먹고 왔다. 교회 남편이 안 다니면 그럴 수 있죠. 술 먹고 왔다. 그러면 중립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사실만. 여보, 술 먹고 와. 권사님은 이제 집에 가세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예. 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린 보통 여보 술 먹고 왔네요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말하죠?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면 여보 술 많이 먹고 왔네. 많이도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에요. 나 3차까지 친구들은 가는데 자기 생각해서 1차만 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보 술 먹고 왔네. 늦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여보 딴 날보다 30분 늦게 왔네. 딴 날보다 늦었네. 이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주 신났어요. 코로나 풀렸지. 아주 카드도 같이 풀렸나 보지? 난 이런 걸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 감정, 나는 오늘 교육받고 말이야. 오늘부터 이제 부부 일을 해갖고 잘하려고 하니까 또 늦게 오고 말이야. 뭐 되지를 않아. 손이 발이 맞아야지 뭘 해먹지. 허그는 무슨 허그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 예, 그러면 남편은요,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아요. 그런데 여보 늦었네. 오늘 왜 늦었어?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요새 회사 형편 다 어렵거든요. 그랬구나. 빨리 와. 찌개 끓여놨어. 밥 먹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아주 또 늦었어요. 혼자서 신났어. 또 3쿠션 당구치고 왔지. 또 안 봐도 뻔해. 비디오야. 이렇게 하는 순간 남편은 입을 닫고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 가치, 판단은 내려놓고 팩트. 여보 늦었네? 무슨 일이야? 여보 술 마셨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중립 언어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판단, 감정은 내려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따라 하십시오. 비판하지? 하면 여러분이 안 씁니다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안 씁니다. 비난하지? 안 씁니다. 비평하지? 안 씁니다. 충고하지? 안 씁니다. 질책하지? 안 씁니다. 너 때문이야. 책임 전가하지? 안 씁니다. 그리고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팩트 중심으로 중립 언어를 쓰다 보면 상대방이 억울하다, 분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립 언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 우리가 중립 언어를 하기 전에 오늘 색종이를 줬더니 여기 뒤에 오신 분들이, 앞에 오신 분들이 종이 접기 하나 봐. 네, 아유 땡 틀리셨습니다. 자, 여기에다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성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후천적으로 쌓인 걸 수 있어요. 여기 색종이에다가요. 뭘 쓰냐면 나도 모르게 쓰는 부정언어. 안 돼. 하지 마. 아우 김 집사 그렇지. 뒷담화하는 거. 나도 모르게 쓰는 거. 안 돼. 하지 마. 싫어. 아우 짜증나. 어머 정말 너 꼴도 보기 싫어. 나도 모르게 하는 부정언어가 있거든요. 여기다 다 쓰세요. 그리고 이거를 집사님 읽어보세요. 절대 안 시켜요. 이거를 쓴 다음에 꾸겨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 언어가 중요하지만 부정성이 가득한 상태에서 긍정 언어가 심어지지 않거든요. 내 안에 부정 언어를 다 쓰시고 이거를 제가 다 꾸기세요 하면 꾸기시고 이제 제가 바구니를 들고 지나갈 거예요. 여기 한 분 더 남자분 바구니 지나가면 여러분이 쓰지 않겠어, 줄이겠어, 노력하겠어 선포하면서 버리실 거예요. 예, 자 지금부터 쓰세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옆에 분 거 보지 마. 어머 자기는 그런 말도 해? 이따고 하지 말고요. 자기 거만 쓰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쓰는 부정언어. 남편한테 쓰든 아이들한테 쓰든 나 자신한테 쓰든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말이든 다 쓰세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진짜 권사님. 다 쓰세요. 다 쓰고 강사님 색종이가 모자라 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드시면 오늘은 많이 써도 괜찮아요. 버릴 겁니다. 예예. 자 쓰세요. 다 쓰세요. 오늘은 다 쓰셔야지 돼요. 네, 예, 심각하십니다. 다 나도 모르게 쓰는 부정언어. 제가 이 활동을요 10년 넘게 했는데 딱 2분 어머님이 부정언어 안 씁니다. 그러신 분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 엄청 많이 써요. 예, 여러분 다 쓰신 분은 이걸 구길 땐 어떻게? 그 대상한테 미안해 여보, 줄일게 여보 하면서 구기세요.
구기시고요. 제가 이제 빛의 속도로 지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줄이겠어? 노력하겠어? 안 쓰겠어? 박자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구기세요. 이제 다 구기세요. 자, 구기시고 제가 지나가면 신사임당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선포하면서 버려주세요. 안 쓰겠어. 안 쓰겠어. 네, 예, 버리겠어. 안 쓰겠어. 예, 저쪽 줄 여기서 예, 또. 예, 안 쓰겠어.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안 쓰겠어. 그럼 그렇지 또 예. 줄이겠어. 줄이겠어. 예. 네,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예, 예. 안 쓰겠어. 네, 줄이겠어. 죄송해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 쓰겠어. 네, 말해주세요. 안 쓰겠어. 줄이겠어. 여긴 다 버리셨나요? 예, 여기다가. 예, 안 쓰겠어. 줄이겠어. 예. 네. 자, 초록색 바구니에다 다 모으겠습니다. 선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초록색 바구니에다 다 모아주세요. 제일 큰 바구니니까요. 예, 여기다가 선포하세요. 예. 자, 앞으로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시간 맞춰서 끝내야지 되고. 자, 제가 지금 보니까요, 우리, 예. 지금 한 160명 모이셨다고 했는데, 이 정도 모였어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평생 이 부정 언어를 쓴다면, 우리 이 예배당이 다 차고도 넘칠 거라고 그래요. 이 부정 언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긍정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을 내려놓고 내가 노력하겠어, 안 쓰겠어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거 버리셔야지 돼요. 제가 이거를 활동을 10년 넘게 했는데요. 한 명도 갔다가 강사님 난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도로 내 거 찾아갈래 하시는 분 1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긍정 언어가 되기 전에 부정 언어만 바뀌어도 좋다. 그리고 뒤로 착착 넘겨서 칭찬하기로 가겠습니다. 경청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경청의 힘은 뭐냐면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듣는 게 경청이에요. 우리가 경청지수 할 때 다른 사람하고의 경청지수는 높아요. 그런데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의 경청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생각해 보세요.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청의 유익함은 뭐다? 그를 공감할 수 있다. 유아들도 외로움을 탄대요. 엄마 아빠 다 있는데 뭐가 외로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을 n분의 1로 나누죠. 집에 오면 엄마가 늘 바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외롭대요. 우리 애도 외로워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이야기할 때 눈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어머 그랬어? 속상했겠다. 공감해주면서 들을 때는요. 정말 세상에 한 명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바깥에 술 친구가 아니고 회사 친구가 아니고 그래도 좋지만 집에 있는 아내고 집에 있는 남편이 내가 얘기하면 공감해 준다면요. 아내들은 남편들은 힘이 뿡뿡 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칭찬하기 쭉 한번 넘겨보세요. 선생님. 예, 연인에서 정말 당신이 괴로웠다고 그럼 내가 안아줘야지 라고 이 엔딩 장면이 참 멋있었는데요. 쭉 넘겨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칭찬 기술. 칭찬은요 너무 중요한데 칭찬에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따스함과 진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칭찬을 할 때는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스한 마음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여보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이거 했어. 잘했어. 3번 말했는데 느낌은 어때요? 곧다고 갖고 뭘 그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오 잘했어. 따스함과 진정성 그리고 이 구체성이 좋아요. 당신이 청소를 해줘서 내가 좀 쉴 수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그 일로 인한 나의 혜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아기를 봐줘서 내가 3시간 세미나를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주말에 피곤할 텐데 너무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젊은 엄마들 남편한테 구체적으로 칭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을 지난주에 찾았어요. 카톡에서 찾았어요. 보십시오. 남편이 요리했습니다.
저는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오늘 이거로 엔딩할 거야 그랬거든요. 정말 아내도 뭐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칭찬이 계속 가니까 이 남자가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했어 이거 해야 돼요. 아우 짜다 여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칭찬을 통해서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할 때 주님이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왜 행복한 부부가 돼야지 되냐면요. 부부가 행복하면 애들은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또 화목한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요. 그걸 모델링 삼아서 자기도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서 살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는 거는요.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오면은 싸워. 난 교회는 안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거의 첫걸음은 부부가 화목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부부가 화목하면 믿음의 명문가가 돼서 좋고요. 또 이웃한테는 뭐가 좋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저 집은 뭐지? 저 부부는 엘리베이터에서 탈 때마다 저렇게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뭐가 저렇게 밝지? 뭐지? 저 집 교회 다니는데 그래? 저 집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볼까? 여러분 1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2명을 세트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면. 특히 엘리베이터에서도 막 행복하고 그러면은 저 집이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품어야 되는 이유는요. 그런 향기예요. 아까 방구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복음의 향기고요. 우리의 행복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2시간 준비했는데 여러분 쉬는 시간 없이 달려오게 또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서 힘드셨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 중에 제일 찔리는 거 하나를 실천하길 바라고 마지막 퀴즈 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유튜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본다. 2번 공원에 가서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을 구경한다. 관찰한다. 3번 일단 요 옆에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를 5개월 할부로 산다. 4번 일단 자전거에 올라탄다. 정답은 뭘까요? 올라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 많은 잔치상을 차려드렸지만 이 중에서 제일 찔리는 거 하나를 내가 실천해봐야지. 허그해봐야지. 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아내랑 대화해봐야지. 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 자전거에 올라타는 순간 여러분은 자전거를 잘 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